영국의 소설가이자 사회 비평가인 찰스 디킨스는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의 이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깊이 동정하며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을 통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노동을 경험한 디킨스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기자 생활을 거쳐 작가로 활동한 그는 픽윅 보고서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사회 비판적 요소가 짙은 작품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가정사와 과로에 시달렸고 결국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을 완성하지 못한 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된 그의 묘비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동정자였다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디킨스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으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그의 문학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으로 시대를 반영한 사회적 사건과도 같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은 완성도 높은 성장소설로서 주인공 핍이 신사 계층에 대한 환상을 품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어린 시절 도움을 준 죄수로부터 유산을 받고 신사로 살아가지만 결국 물질적 유산보다 인간적 성장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디킨스는 이를 통해 신분차별과 허황된 신사 계층을 비판하며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성은 피립이고 세례명은 필립이다. 하지만 어린 나는 이 두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었고 그저 핍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핍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핍이라 불렀다. 아버지의 성을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묘비명과 누이 대장장이와 결혼한 조 가저리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며 그들의 초상화조차 본 적이 없다. 그 시절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진 글씨 모양을 보고 나는 그가 네모지고 튼튼한 체격에 검은 곱슬머리를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묘비에 적힌 위 고인의 아내 조지아나라는 문구를 보고 어머니는 죽은 깨가 많고 병약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부모님의 무덤 옆에는 5개의 작은 돌무덤이 있었다. 각각 길이가 약 1.5피트 정도 되는 반듯한 형태였고 내 5 형제들의 묘였다. 그들은 세상살이를 포기한 지 너무나도 이른 시기에 떠나버린 존재들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들이 바지를 입은 채 똑바로 누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바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았다고 믿었다. 우리 마을은 강가에 습지되었다. 강이 굽이치는 방향으로 20마일 정도 가면 바다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세상을 또렷하게 인식했던 순간은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쓸쓸한 곳이 교회 묘지라는 것을. 필립 피립과 그의 아내 조지아나가 죽어 이곳에 묻혔다는 것을. 또한 알렉산더, 바솔로뮤, 아브라함, 토비아스, 로저 이 5 형제 역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부모님 곁에 묻혔다는 것을. 그 너머로 펼쳐진 황량한 들판은 습지였고 거기엔 배수로와 둑, 문들이 얽혀 있었다. 드문드문 풀을 뜯는 소들도 보였다. 그 너머로 보이는 낮고 회색빛 띠는 강이었고 더 먼 곳에 거칠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바다였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던 작은 존재가 바로 나, 핍이었다.